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하고 이 코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비트, 이더, 리플 중에서 리플이 가장 이더 환경에서 유리하다. 네, 안녕하세요. 버저비터입니다. 오늘 이제 리플 얘기 좀 한번 해드릴 텐데, 리플이 이제 최근에 ETF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서 가장 호재인 코인이 이제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왈가왈부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비트죠. 그 다음이 이제 이더. 하지만 저는 사실은 리플이 가장 이번에 ETF 승인의 최대 수혜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이 비트와 이더, 리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인들을 관리하고 발행했던 재단의 성향이죠. 그러면 사실은 리플은 SEC와의 소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로 어떤 회사가 주체적으로 이 코인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고, 비트는 사실은 뭐 회사가 관리한다기보다는 자동으로 채굴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 어떤 정해진 플로우대로 되지, 이거를 어떤 회사가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간의 입장이 이제 이더리움 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주로 이제 재단, 여기 회사원들이 있습니다. 리플은 어떤 이제 재단의 회사원들이 금융기관들과 미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플을 알리고 금융기관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것들과 좀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결국 ETF는 코인이 아닙니다. ETF는 뭐죠? 금융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녹아지려면 ETF는 결국 자산운용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코인들의 회사들이 이 전산의 시스템, 전통 금융기관에 있는 시스템으로 녹아져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하고 이 코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비트, 이더, 리플 중에서 리플이 가장 이더 환경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ETF가 한 가지만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운용사, 뭐 블랙락도 있고요. 다양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여기 자산운용사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리플 같은 경우도 이 회사들마다 자산운용사마다 미팅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관리가 가능한 코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코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걸러야 되는 코인은,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에 걸러야 되는 코인은, 첫 번째는 이 재단이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들, 코인의 사실상 주인이 홀더들이 대부분인 것들은 사실은 ETF에서는 사실 초반의 호재는 관리가 가능한 이런 리플 같은 코인들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최근에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 좀 저조했죠. 저조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발행량 같은 경우가 계속 좀 무겁게 이 코인을 눌러주고 있는데, ETF 이후로는 그동안 눌러주고 못 갔던 코인들이 다시 한번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주봉을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일봉 위주로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주봉을 많이 봅니다. 긴 차트를 볼수록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봉의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점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잔고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 리플 지금 단가가 이제 600원이죠. 이것이 아까 그 저점 구간에서 리플 차트가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 차트가 지금 주봉과 일봉 두 가지가 다 동일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도 많이 보지만 여러분들께 꼭 주봉도 같이 보시라고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600원대 단가가 있었던 이유가, 사실 600원대에 걸쳐져 있다가 가격이 한번 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매수를 하고요. 고수들과 이제 하수들의 차이를 보면, 항상 고수들의 단가를 보면 똑같은 리플을 선호해요. 근데 하수들은 단가가 700원이 넘어요. 고점에 물려있죠. 아니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뭐 10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물려있는 분도 있는데, 고수들은 항상 밑에서 사죠. 떨어질 때 사죠. 이건 뭐냐, 고수들은 저점 매수를 잘하고 하수들은 고점 매수를 잘한다. 그래서 똑같은 리플을 좋게 보는 사람도 누구는 먹고 나오고 누구는 손실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저비터가 이제 그 유튜브 댓글 보시면 이제 고정 댓글과 이제 더보기欄에 무료로 이제 신청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이제 연초기 때문에 이벤트로 한정적으로 선착순으로 이제 무료 신청이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시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리플 사세요. 이 종목 신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단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종목도 해드리지만 이 매수 단가 이거를 버저비터가 딱 추천드리면 이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종목 추천하시고 뭐 올랐으니까 그거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반쪽짜리 브리핑이라고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리플을 사는데 단가가 어떻게 되냐, 또 엑시트, 누구는 먹고 팔고 나오고 누구는 먹었는데 이때 놓쳐서 떨어져서 손절하고 나오고, 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또 고정 더보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이것들을 무료로 또 실시간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한정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신경 써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24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신경 써드릴 수 있는 분은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 또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또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 먼저 신청해주신 분부터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이제 늘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들을 보면 저는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정리를 했고, 지금은 이제 비트와 이더, 리플 세 가지 코인을 위주로 갖고 가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메이저 코인들과 상장한 지 한 달에서 한 1년 미만, 얘네들 차이가 뭐냐면 메이저 코인들은 차트가 완성이 됐죠. 하지만 신규 상장된 코인들은 지금 제대로 생성이 안 됐죠. 몇 년이 돼야지 그래도 이렇게 흐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차트들은 대부분 초기에 급등했다 옆으로 횡보하든지, 아니면 초기에 급락해서 횡보를 하든지, 이런 차트의 짧은 단면만 나오게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저는 이제 무료 시청하신 분들은 단기로 제가 대응법을 알려드리고, 메이저 코인들, 또 상장한 지 3년 이상 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리딩,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린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보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현물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다음 리플,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잘 갈 것인지 아니면 리플이 잘 갈 것인지, 그러면 이제 어떤 근거 자료를 들고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지금 보면 암호화폐 전문 계정인 굿모닝 크립토 같은 경우는 리플 ETF 다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아무래도 24년도에 리플이 역대 최고가에 한 발짝 가까이 가겠다. 지금 뭐 시세가 지금 뭐 몇백 원대인데 최소 1,000원에서 2,000원대까지 보수적으로 이쪽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랑 좀 비슷하죠. 아무래도 재단에서의 활동, 또 금융기관과의 콜라보, 세 번째는 SEC와의 또 소송에서의 협의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제 아무래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 물량이란 게 너무 적어도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홀더들이 있고 이런 코인들의 사용량이 늘어나야겠죠. 너무 많으면 무거워서 주저앉겠죠. 이것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절을 상당히 이제 리플에 대한 어떤 관계자들, 이런 것들, 또 경영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고, 또 지금까지 SEC와의 관계, 또 소송에 대한 대응, 또 센스, 이런 것도 봤었을 때는 무턱대고 발행을 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점에서 리플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단면적인 걸 보는 거고, 저희는 이제 동영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안 돼요. 오늘 시점에서 이 사진이 이뻐 보이지만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영상을 보면서 점점 구름이 끼고 있네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죠. 구름이 끼고 있으니까 비가 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얘기는 뭐죠? SEC와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 조금 최근에 불거지지 않았던 새로운 좀 악재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미리 선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저희 유튜브 채널의 어떤 취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서, 오늘 시점에서 리플 상당히 이제 ETF 승인이 되면서 가장 큰 수혜가 보이지만, 또 앞으로의 좀 변동이 있으면 가장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피델리티,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죠. 한국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이제 ETF를 운용 및 관리하는 이제 기관인데, 여기 이제 ETF는 지금 코인립 ETF도 있지만 그 전에 주식이라든지 뭐 채권, 이런 것들에 대한 ETF가 기존에도 많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피델리티 ETF를 보면 다 쉐어스라고 많이 써져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쉐어스라는 개념이 펀드,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리플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뭘까요? 결국 리플이 상당히 이런 금융기관들과의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이제 리플의 앞으로 중요한 스케줄을 보면 ETF는 이제 오픈이 됐고 ETF가 얼마만큼 리플과의 콜라보를 해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아무래도 소송이죠. 그래서 가장 큰 소송은 2월 달에 있는 합의서 제출과 4월 달에 이제 판결문이 나오는데 이때 리플의 어떤 급등 또 급락 또 횡보 이런 부분이 소송에 대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저희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하시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바로바로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저와 소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몇 차례나 XRP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현물 ETF에 대한 출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판결문 자체가 지금 리플 쪽의 승소 일부 승소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여기를 좀 눈여겨보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와 SEC 간의 소송에서 XRP 판매 행위가 유가증권 판매가 아니라는 리플의 이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판결을 이제 4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변화가 있으면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저비터 방송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제가 또 좋은 코인 뉴스 갖고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종목과 또 단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고정 댓글과 더보기에서 무료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종목 추천과 또 진입가, 청산가 이렇게 좀 세심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언제까지 열려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연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40, 50대에서 60대까지 나도 좀 해봐야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하신 분들부터 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방송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버저비터였습니다.